법이 당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 영상 시작과 동시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빚 때문에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거든요. 카드값이 쌓이고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앞으로 한 달 뒤, 세 달 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힘들죠. 한밤중에 잠이 확 깨는 건 불면증 때문이 아니잖아요. 바로 내일 찾아올 무서운 전화, 문 앞에 붙을 고지서,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겠는 압류 통지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에는 채무자회생법이라는 법적인 보호장치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단 순서와 원칙을 제대로 알아야만 진짜 회복의 길이 펼쳐져요. 도대체 3개월 안에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직접 다뤘던 수많은 사례와 그 현실을 밝힐게요. 이 영상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진짜 고비는 이제부터입니다. 혹시 새벽마다 불 꺼진 집안에서 가만히 휴대폰만 들여다본 적 있으세요? 알람 울릴 일도 없는데 습관처럼 전원 버튼을 눌러보게 돼요. 새벽 3시, 막막한 어둠 속에서 오늘은 또 몇 통의 독촉 문자가 올까 싶은 마음이 끊이질 않죠. 추심번호, 저 멀리 스팸 문자, 대출 만기 알림, 이런 밤들이 반복되면 마음 한켠이 점점 무너집니다. 돈을 벌려고 노력했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 실직, 갑작스러운 사업 부진으로 카드값은 감당이 안 될 만큼 불어나더라고요. 가족들에게는 절대 말 못하는 비밀이 되어버렸고요. 그 조용한 공포 속에서 혼자 버텨내는 여러분의 심정 진짜 잘 압니다. 저도 실무에서 실제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을 수도 없이 만나왔거든요. 다음 장면에서 빚의 무게가 평범한 일상에 어떻게 스며드는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정말 내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식탁에 앉아 가족들과 밥을 먹는데 괜히 말수가 줄고 눈치만 보게 되는 그 순간이요. 아침에 아이가 아빠 이번 달 학원비는이라고 물을 때 심장이 덜컥 내려앉죠. 통장 잔고는 이미 마이너스인데 가족 앞에서는 절대 내색할 수 없으니까요. 월급날도 한 달 20일이 지나면 이미 다 빠져나가 있고 카드 한도는 매번 바닥이더라고요. 이런 현실을 남들한테선 쉽게 털어놓지도 못합니다. 너무 창피하고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아서요. 실은 빚 때문에 힘든 분들이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으론 매일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상황 절대 혼자만 겪는 일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조금 뒤에서 한 번만 더 깊이 짚어볼게요. 한 번이라도 추심 전화 받아보셨나요?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혹시 아이가 옆에 있다가 내용이라도 들으면 어쩌나 땀을 뻘뻘 흘리죠. 누구세요? 라는 한마디에 반쯤 겁부터 먹는 건 당연한 마음이에요. 어떤 분은 핸드폰 번호를 3번이나 바꿨어요. 또 다른 분은 회사 팩스로 독촉장이 오고 부장님이 슬쩍 묻더래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없죠. 저는 현장에서 이런 현실을 너무 자주 마주치니까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란 걸 느끼게 돼요. 자존감, 가족, 인간관계까지 다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벼랑 끝 상황까지 몰리는 걸까요? 조금 이따가 바로 설명드릴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빚이 갑자기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아주 작은 시작에서 시작해요.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불안해졌다가 한두 달 카드값이 밀리면 금방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통계로 보면 최근 5년간 개인회생을 신청한 분들이 매년 5만 명에서 많게는 7만 명에 가까워요. 실제로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주부, 퇴직자까지 다양한 분들이 신청을 해요. 많은 분들이 나는 예외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진짜 상황이 터지면 법적인 구제 방법이 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채무는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채무자회생법이라는 법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바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기회를 주자는 거거든요. 다음엔 이 법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는지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은 법이 있는데도 끝까지 버티다가 더 어려워질 때까지 참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부끄러움. 내가 실패했다고 느끼는 감정이 가장 커요. 그런데 실제 데이터로 보면 각종 채무정 제도를 가장 늦게 찾는 분일수록 탕감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하나는 오해 때문이에요. 내가 이만큼 벌면 신청을 못하는 거 아니야? 가족이 알면 어쩌지? 법원 가는 게 무섭다 같은 걱정들이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진짜로 문제를 해결한 분들이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 한 걸음만 내딛었기 때문이었어요. 잠시 후 실제 사례로 어떻게 일상이 바뀌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잠깐 채무자회생법의 핵심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법은 개인회생, 그리고 파산, 면책까지 딱 2갈래로 사람을 구제하거든요. 오늘 이야기하는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4편에 근거해
법원이 직접 나서 빚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합법적으로 없애주는 절차예요. 단, 매달 최소한도의 생계는 보장받게 설계돼 있어서 가구원 수, 거주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달 내는 금액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즉, 내 상황에 딱 맞는 판결이 나온다는 말이죠. 실제로는 이 차이 때문에 누구는 70%만 탕감받고 누구는 90%까지 빚이 줄어드는 사례도 있어요. 사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이 차이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제부터 들려드릴게요. 조금만 더 봐주세요. 몇 달 전 제가 직접 도와드린 분이 계셨습니다. 이름은 지훈, 가명, 37살 회사원이었어요. IT 중소기업에서 일했는데 코로나 이후 연봉이 줄고 카드값이 매달 불어났죠. 4,700만 원의 신용대출과 카드 채무가 동시에 쌓이고 있었어요. 지훈 씨는 아내와 2살 배기 아이까지 부양하다 보니 일부러 식비를 줄이고 점심까지 거르다 체력이 바닥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처음 저에게 상담할 때 방 한 칸에 5식구가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죠. 결과적으로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는 3인 가구 기준, 그 지역 기준으로 월 210만 원이었고요. 그 외 모든 금액에서 매달 내는 돈이 계산됐습니다. 이 사건에선 약 73%의 탕감률이 나왔어요. 물론 이 수치도 채무액과 가구원, 지역, 소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훈 씨가 실제로 어떻게 변해갔는지는 다음에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반면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분도 계십니다. 이름은 명진 가명, 52세 택배기사였어요. 혼자 사는 1인 가구였고 건강 문제가 겹쳐 일을 자주 쉬게 됐어요. 신용카드와 자동차 할부금이 밀린 건 물론이고 건강보험료도 체납 중이었습니다. 명진 씨가 저를 찾았을 때는 이미 급여 통장이 압류당한 상태였죠. 내가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니냐며 정말 무거운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이분의 월 소득은 178만 원,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는 110만 원으로 책정됐어요. 지역이나 1인 가구 특성상 생계비 산정이 더 낮게 적용된 거죠. 사건 결과는요, 기대보다 탕감률이 낮은 61%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가족 수나 지역, 직업 상황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명진 씨가 어떻게 여기를 헤쳐나왔는지 조만간 더 진하게 전해드릴게요.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냐고요? 실제로 지훈 씨는 상담 첫날 혹시 제 월급이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되물으셨어요. 하지만 법원의 소득증빙과 지출 내역, 재직증명서까지 꼼꼼히 낸 덕분에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범위 내에서만 상환금이 산정됐던 겁니다. 즉, 매달 내는 돈을 정확히 입증하면 내 상황에 맞는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명진 씨처럼 소득이 적고 가구원도 적은 경우엔 기본 생계비가 낮게 잡히고 전체 탕감률에도 영향이 갔죠.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처음엔 주저했지만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설명이 인가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경험하셨어요. 다음에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채무를 끊어내신 새로운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상담 현장에서 만났던 한 어머님의 이야기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름은 은영, 나이 45세, 2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이셨죠. 남편이 갑자기 큰 병을 앓으면서 적극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밖에 없었고 학자금 대출이랑 병원비까지 겹쳐 5,900만 원의 빚이 쌓여버렸대요. 이분의 고민은 아이들보다는 내 이름만 희생하면 괜찮다는 생각이었죠. 실제로 법원에선 4인 가구, 수도권 지역을 감안해 월생계비 260만 원으로 잡혔고 변제 기간 중 일부 빚의 이자가 인정되지 않아 86%의 탕감률이 나왔어요. 단 이 결과 또한 가구원 수와 채무 내용, 지역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답니다. 그분이 진짜 벼랑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았는지 곧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번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영진 가명이란 29세 프리랜서 분이셨는데 독립하자마자 갑작스럽게 사업 손실과 생활비 부족으로 대부업체와 카드론을 동시에 쓰게 됐어요. 채무액은 3,100만 원이었고 월평균 소득은 들쑥날쑥 120만 원에서 210만 원까지 들락날락했죠. 영진 씨는 처음에 프리랜서는 회생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며 걱정하셨지만 실제로 과거 입금 내역이나 거래 내역까지 하나하나 증명해서 제출하셨거든요. 이 경우 생계비 산정은 1인 가구로 다소 보수적으로 지역별 기준으로 104만 원 정도가 인정됐습니다. 막상 결론은 인가 후 약 79%가 탕감됐어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소득 증빙이 까다로운 만큼 자칫 서류 비비로 기각당할 가능성도 있으니 각별히 준비해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영진 씨가 회생 후 찾아온 일상 변화, 조금 뒤에 공유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네, 각자의 아픈 사연이 있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법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했지만 채무조정 절차에서 가장 무서운 건 증빙 부족입니다. 소득 입증은 월급이든 프리랜서 수입이든 입금 내역, 세금 신고서, 심지어 가족 지원 내역까지 모두 중요해요. 법원은 돈이 많다고 무조건 변제금을 높게 받지 않고 상황별로 매달 내는 돈의 최저선을 반드시 지켜주거든요. 그런데 만약 소득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아차 하는 순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모르면 기각당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곧 더 실질적인 정보로 이어집니다. 사실 이건 법원에서도 잘 안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채무자회생법에는 성실하게 자료를 내는 사람과 대충 적은 사람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규정이 명확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제 계획안을 쓸 때 허위 소득이나 누락이 발견되면 심사에서 바로 걸려요. 그러면 기각되거나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오고 결국 수개월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선 이런 일 때문에 3개월 안에 구제받을 수 있었던 분이 6개월 넘게 끌어지기도 해요. 이 부분은 정말 실제로 자주 겪었던 부분이라 강조하고 싶어요.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마음보다는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게 훨씬 빠른 길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잠깐 충격적인 정보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채권자 중에 누가 고의로 반대하면 다 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채무자 회생법 기준상 채권자의 동의가 필수는 아니에요. 법원이 상환 능력과 생계비 기준만 맞추면 채권자 의사와 무관하게 빚 일부는 탕감시킬 수 있습니다. 이 규정 덕분에 지난 10년간 일반 가계 채무자 중 상당수가 가족, 친구, 회사 몰래 채무조정 인가를 받아냈던 거죠. 그렇다 보니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허둥지둥 숨으려만 하면 정작 내 권리를 놓치게 됩니다. 회생제도를 적극 활용한 분들만이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도 인생이 바뀔 수 있었던 이유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장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단계별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내가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지 고민되신다면 이 부분부터 꼭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현실 파악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금융거래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대출 내역, 심지어 최근 들어온 소득까지 전부 모아보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주저하시지만 실제로 이 작업을 해두면 나중에 법원에 제출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종이 명세표든 핸드폰 어플이든 상관없으니 내가 얼마를 갚아야 하고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정확히 적어보세요. 채권자 리스트, 빚의 전체 구조를 한눈에 보는 것만으로 생각보다 숨통이 트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다음엔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여기까지 해오셨다면 두 번째 단계는 자료 정리예요. 영수증, 월급 명세서, 입출금 통장, 카드 내역 등을 항목별로 서류철로 만들어 놓으세요. 실무 현장에선 이렇게 자료를 한데 모아둔 분들이 심사기간이 짧아지고 인가율도 상대적으로 높아지더라고요. 특히 가족 부양 여부는 필수로 증명해야 해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혹시 부양가족이 있는데 법원이 안 믿어주는 것 아닐까 걱정 많으시죠? 실제로 가구 원수, 지역, 나이까지 한 번 더 확인하니 꼼꼼하게 챙기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진행이 수개월 늦어질 수 있으니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다음 단계에서는 법원에 접수하는 실제 절차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3단계, 법원 접수 준비 단계로 가볼게요. 준비하신 증빙자료, 채권자 목록, 그리고 변제계획안 초안을 전부 챙겨서 관할 법원, 보통 거주지 기준 민원실이나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접수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점 꼭 말씀드릴게요. 법원에서는 변제계획안, 즉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만큼 낼 수 있다는 계획이 너무 막연하면 보정명령이 올 수 있어요. 실제 실무에선 인가받는 분들이 대부분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쓴 경우였습니다. 신청서 제출한 날로부터 바로 채권 추심이 중단되는 경우도 많으니 이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절대 미루지 말아야 해요. 곧 이 과정을 마친 후 실제로 달라지는 현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이제부터는 정말 바로 할 수 있는 행동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자마자 스마트폰에서 나이스 지킴이나 올크레딧 같은 신용조회 앱을 설치하세요. 무료로 내 신용등급, 현재 미상환 채무 내역, 최근 6개월간 기록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종이 서류가 없더라도 이 스마트폰 한 대로 본인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본 정보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아 법원 접수 단계에서 서류 보완 지시가 수차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이 과정을 한 번만 해두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정확한 내 탕감률과 생계비, 변제 금액은 반드시 본인 상황을 직접 들여다봐야만 추산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다음 장면에서 이 작은 실천이 어떻게 현실을 바꾸는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미루지 마시고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작은 행동 하나 덕분에 삶이 바뀐 현장 사례를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신용조회를 하고 나서야 미처 몰랐던 소액 채무까지 발견했고 변제 계획안 초안이 훨씬 정교해졌거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가족의 도움을 받을 용기가 생겼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중요한 건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으로 포기하면 아무 일도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궁금하실 테지만 실제로 본인 상황에 맞는 생계비와 탕감률은 이렇게 차곡차곡 준비하면서 결정됩니다. 여러분만의 맞춤 해법, 쌓아가는 기분으로 오늘 꼭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실제 성공 사례 하나를 또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아직은 법원에 가는 게 무섭다고 주저하고 계신가요? 그 마음 너무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온라인 상담이나 전화 변호사 상담도 아주 많아졌어요. 채무조정 전문가와 10분만 통화해도 생각보다 더 큰 불안이 해소되곤 합니다. 괜히 혼자서 끙끙 앓다가 한번 실수로 기각될 가능성을 키우지 마시고 전문가의 눈으로 내 소득, 내 빚, 내 부양 가족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점검받아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빠른 실행이에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도 좋고 무료 상담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내 문제를 나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빚에서 벗어난 희망 사례로 감동을 전하겠습니다. 결국 빚에도 끝은 반드시 온다는 이야기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개인회생 통해 새 출발하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얼마 전 한 분은 신용카드 돌려받기만 하다가 회생인가를 받아 무려 89%의 채무가 사라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다시 여행을 가기도 했고 무너졌던 건강까지 회복됐다고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하셨죠. 그런데 이분도 내 결과가 남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아주 크게 깨달으셨대요. 각자의 소득, 직업, 가족 상황, 채무 구성에 따라 솔루션이 다르기에 내게 맞는 방향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고 단 한 번만이라도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그게 바로 새로운 첫걸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저도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내가 실패한 인생이었구나라고 생각하던 수많은 분들이 법원을 나오며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하세요. 진작 상담받을 걸 그랬어요.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용기를 내는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실무에서 만난 분들 중엔 70% 정도만 탕감된 분도 있고 가구원이 많거나 소득 구조가 특이해서 90% 이상 없어진 경우도 있었죠. 단 절대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 상황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개인회생은 누군가의 실패를 벌주는 제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회복의 기회입니다. 곧 더 자세한 성공기와 실전 정보를 보여드릴 거예요. 계속 보시겠어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혹시라도 낯설었던 법원이 조금은 덜 무섭게 느껴지셨나요? 빚 때문에 힘든 시대, 이제 더 이상 혼자 끌어안지 않으셔도 돼요. 저 역시 수백 명의 실전 경험을 통해 깨달았지만 채무자 회생법에는 진짜로 신락 같은 희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본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료만 잘 준비해도 내일은 달라질 수 있어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기면 더 현실적인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봤다는 건 이미 첫 시작을 뗀 거랑 다름없어요. 잠시 후 다음 영상에서는 압류 위기 탈출, 실제 법원 대응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곧 놀라운 사실이 나와요. 빚은 인생의 무덤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작은 용기를 남겼길 진심으로 바라요. 만약 내일 아침 이 영상이 떠오를 만큼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게 변화의 신호입니다. 혼자 해결하려 애쓰지 말고 법과 전문가 그리고 제도를 최대한 이용하세요. 실제로 3개월, 아니 한 달만 해도 삶이 180도 달라진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모든 것, 내 상황에 딱 맞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볼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빚 때문에 절망했던 분들이 웃으며 법정을 나서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찾아오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